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약 2주 전이었죠. 세제 개편안이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주택자 종부세 관련을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2주 정도가 지난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물을 봤더니 한 4.2%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급할 게 없어졌다. 내놓는 매물을 회수하는 분위기에 있다. 용산구를 제외하고 뭐 24개 자치구 모두 매물이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 자치구별로 보면은 용산구를 제외하고 뭐 24개 구에서 매매 물량이 줄었으니까요. 뭐 25개니까 서울시는 뭐 다 줄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21일 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요.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세제 개편 아닙니다.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겠는데, 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좀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매물로 많이 나왔었는데, 뭐 이런 발표와 동시에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해서 매물을 다시 좀 회수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싸게 팔아도 사실 매도가 잘 되지도 않고요. 사실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팔려고 내놨었는데 뭐 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한테 좀 더 유리해지게 발표가 됨으로써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지금 뭐 청약 같은 경우에 뭐 미분양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뭐 과천 자이 같은 경우에 10가구를 줍줍하는데 7,500명 넘게 몰린 거예요. 그 평균 경쟁률을 보면은 750대 1이 넘죠. 그래서 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10억이 아마 넘는 시세 차익이 될 겁니다. 뭐 실거주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로또 청약이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84 기준의 분양가를 보면은 9억 원이 넘습니다. 10억이 좀 하지 않는데, 뭐 해당 지역의 시세를 보면은 뭐 20억이 넘어가니까 뭐 당첨만 되면은 뭐 10억을 그냥 버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면은 무순위 청약을 뭐 할 수도 있었고요. 뭐 실거주 의무도 없다 보니까 뭐 전셋값으로 잔금을 칠 수도 있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뭐 게다가 뭐 해당 지역을 보면 전세가도요 분양가보다도 높습니다. 분양가가 한 9억대 후반 정도였는데 이미 전세가가 11억이 넘다 보니까요. 뭐 전세를 맞춘다라고 하면 오히려 2억을 돌려받습니다. 매매 호가도 뭐 23억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10억 플러스 알파의 로또 청약이 됐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서울 아파트 값이 보합이다. 뭐 강북은 0.13% 하락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부동산 114 기준입니다. 서울은 금리 인상과 이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 거래 절벽 현상 등이 겹치면서 이 25개구 가운데 이제 9곳이 하락을 한 거고요. 그 와중에서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상승한 곳은 2곳, 그리고 보합은 14곳이나 됩니다. 뭐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다 하락했다라는 기사들만 나오는데요. 이런 상승한 지역 그리고 보합인 지역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잘 가려서 보셔야 되겠죠. 뭐 게다가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호재, 개발 발표로 인해 가지고 0.06%나 또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금 금리가 좀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시장이 침체가 됐는데요. 뭐 다음 주에서는 아마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뭐 9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와 더불어서 시장 자체가 좀 거래가 안 되다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분께서 이제 사연 주셨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 앞으로 주택 매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직장 위치는 여의도이고 뭐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뭐 2억 정도 증여가 가능하며 자녀 명의 담보대출로 뭐 3억 가량은 원리금 부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단지는 광명 하안주공 3단지인데 뭐 괜찮을까요? 10년 내에 뭐 20억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표도 적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직장이 여의도이시고요. 그죠? 자녀분이 여의도이시고, 2억을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분이 한 3억 정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5억이 넘지 않은 주택을 내가 뭐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광명 하안주공을 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 10년 내에 20억 정도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광명 하안주공 3단지 자체는, 좋습니다. 매우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년 내에 20억을 만들어주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단지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이래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뭐 하안주공 3단지를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 단지 하나가 지금 작은 평형이 뭐 한 4억 5천에서 뭐 한 5억 정도 하는데요. 요게 정비 사업이 되면은 뭐 주변 시세를 고려해 봤을 때 뭐 추가 부담금이나 뭐 재초안이나 이런 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한 10억 이상 정도는 될 겁니다.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근데 뭐 목표로 하는 20억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안주공 3단지를 매수하고 어떤 플러스 알파에 또 다른 투자를 하셔야 돼요. 또 다른 투자를 하셔야 이 투자도 결국에는 10억 정도를 벌어야 내가 20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하안주공 3단지 하나만 매수해서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20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 좀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안주공을 내가 한 2년 실거주하고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뭐 상위급지로 갈아탈 거다라고 하는 전략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여기가 뭐 사업이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뭐 조합 설립이라도 돼버리면은 뭐 재건축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묶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하안주공도 사고 뭔가 플러스 알파에 소액 투자도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급지 자체를 많이 높여야 됩니다. 급지 자체를 더 높여야 돼요. 이제 광명 하안주공이 아니라 급지 자체를 높여가지고 정비 사업을 가야 되는데, 뭐 정비 사업이 지정이 된 데는 갈 수가 없겠죠. 내가 2억의 자본 그리고 뭐 대출을 활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최대 5억 이하의 주택이니까 정비 사업 예정지를 가야 될 겁니다. 근데 해당 구역이 상위 급지여서 정비 사업 예정지지만 정비 사업이 확정이 되고 뭐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20억도 넘을 지역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하안주공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부터 올 하반기까지는 좀 금매를 잡아보시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도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죠. 네. 말씀하신 데가 여기입니다. 하안주공 3단지인데, 뭐 작은 평형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4억 5천,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전반적으로 시세를 뭐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이 가격에서 가격을 더 조정을 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금매고, 조정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조정을 하면은 가격은 더 내려서 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매를 잡아보시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이 아닐 건데요. 이제 목표는 그거죠. 내 목표가 뭐 20억
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하한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이 됐을 때 한 10억대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25평 기준입니다. 20억은 좀 부족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한주공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지들이 지금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있는 단지입니다. 뭐 눈여겨볼 만한 그런 단지겠죠. 그리고 자녀분이 여의도면은 거리도 이제 가깝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목표로 한 시세가 20억까지도 10년 내에 버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뭐 인근의 시세를 보면 되겠죠. 현재 인근의 뭐 신축 아파트 시세를 보면은 뭐 철산을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안동이 신축이 되면 철산의 신축 아파트를 입지상 넘기는 어렵겠고, 인근에 이제 광명 뉴타운 정도 시세는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세를 보면은 24평, 25평 기준으로 보면은 뭐 10억에서 뭐 11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호가 기준으로. 그럼 하한주공도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시세가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20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신규 투자를 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급지를 더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직장이 뭐 여의도라고 하시니까 여의도 인근에 내가 현금 2억이 있고 플러스 담보대출을 3억을 받아가지고 5억 이하로 내가 갈 수 있는 정비사업 구역은 없겠죠. 정비사업 구역은 없고 정비사업 예정지는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는 걸 좀 예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의도 이제 바로 아래가 이제 노량진이죠.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이고 뭐 한강이 이렇게 보이는 지역이죠. 노량진을 보면은 뭐 노량진 뉴타운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세대들은 뭐 한강까지도 조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노량진 뉴타운을 사는 거겠죠. 근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만 거의 1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한 2억 정도가 있으니까 2억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찾아보면은 일부 뭐 현재는 재개발 구역이 아닙니다. 뭐 존치 구역인데 뭐 찾아보면은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들이 상당수 좀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주택가격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호가를 높이고 있죠. 뭐 그런 지역들도 있고, 뭐 또 다른 구역을 보면은 현재 한 5억 이하로 뭐 자본 범위 내에 들어오죠. 5억 이내로 뭐 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도 존재합니다. 뭐 존치 구역이고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 움직임에 있고요. 여기도 재건축이 된다, 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강변에 높은 시세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서두에 이제 목표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20억 정도 10년 내에 가능한 선택지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리적으로 상위 급지를 가야 돼요. 광명 하안주공이 20억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해당 일대를 보면은 여기가 신길이고요. 여기가 이제 노량진이고 오른쪽이 흑석입니다. 가격을 보면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이제 높아집니다. 흑석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 한 25억 정도, 그리고 신길 같은 경우에는 뭐 17억 내외 정도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노량진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억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뭐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상의 시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큰 방향성을 좀 보시고 목표로 하시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뭐 오세훈표 주택정비 모아타운 추가 공모는 계속 될 겁니다. 뭐 10월 중에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뭐 10월 이후에도 계속 발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 노후도가 갖춰져 있는 이런 빌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선택지들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은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는데요. 빌라는 내가 사고 싶어도 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들이 시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종부세 세제가 개편안이 좀 발표가 된 직후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4.2%가 감소가 됐습니다. 과천 자이 10가구 무순위 청약에 7,500명 이상 몰렸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고 양도 차익만 10억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 속에 용산은 또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저는 취득세 중과 폐지 등 거래량 정상화를 위한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현재 비정상적인 이 거래량에서 정상적인 거래량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 지방 1주택자 분께서 자녀명의 투자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안주공 3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표로 하는 게 20억이잖아요. 10년 내에 20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하안주공 3단지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안주공 플러스 알파로 소액의 정비 사업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더 상위급지에 정비사업 예정지를 투자해가지고 해당 지역이 10년 내에 20억이 갈 수 있는 데를 선점하셔야지 목표에 근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